2024학년도 수능 특강 4강 3번 요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3번 요지 문제는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야. 먼저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한 부분이 있지. 핑크색 부분이 바로 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. 그리고 그 핑크색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대립상적인 개념으로 제시하는 게 어떤 행동이야. 어떤 적극적인 행위자.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상으로 주어진다는 것. 뭐 먼저 윗부분만 읽으면 뭐 아래쪽에는 그 위에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는 그런 뭐 간단한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. 자, 첫 번째 문장이 강조용법이 왔네. 강조용법이. 그래서 강조대가 있는 것은 바로 not only through our actions. 바로 이 부사구가 강조되고 있지. 그래서 해석은 이거지.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다.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행동을 통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. 그지? 자, 그러니까 여기서 나돈니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런 의미야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준다라고 할 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준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.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.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. 자,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연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지. insofar as 이 부분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뭐뭐 하는 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. 그래서 어떤 한 우리가 인생의 구체적인 질문에 책임감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다. 그러면 자, 뭐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.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가 된다. 우리는 어떤 존재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 해놓고 여기 다시 이제 나돈니 버돌소가 들어갔네. 뭐로써? 어떤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뿐만 아니라 뭐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얘기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말이 바뀌었는데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게 뭐야? 바로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야. 뭐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능동적인 행위자가 뭐니? 아까 얘기했던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로써? 어떤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야. 자,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이 나온다. 자, 우리가 이것만 딱 따지고 들면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준다? 그럼 뭐 이런 건가? 막 이랬다. 막 하고 이렇게 뭐 이쁜 짓 하면 뭐 의미를 준다는 거니? 자, 과연 그런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딱 이제 나오지. 자, 그 소리가 무슨 얘기냐?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존재의 요구, 다른 말로 삶의 의미를 준다라는 것은 바로 뭐에 있어서 우리의 애정 어린 dedication, 어떤 헌신에 있어서 뭐에 대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병렬이다.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가 되니? 바로 복수 명사가 되지.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, 그리고 위대한 것들,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 어린 헌신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네. 자,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볼까? 자, 우리가 어떤 애정 어린 헌신, 이 얘기는 애정을 가지고 뭔가에 전념하는 거겠지.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, 위대한 것에 대해서, 선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전념을 할 때 우리는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. 바로 이게 이 단락의 주제가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좀 더 이제 이 의미가 확실하게 올 거다. 자, 그러니까 Should I perhaps try to explain for you? 내가 아마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애써야 하나요? 뭘 가지고? 어떤 진부한 문구를 가지고. 자, 여기서 how 그 다음에 y절은 explain의 목적절이다. explain의 뭐를 설명하느냐? 어떻게 그리고 왜 experiencing beauty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어떤 진부한 말을 가지고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야 됩니까? 아, 바로 이 얘기였네.
그러니까 어떤 애정어린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다? 바로 이 얘기지.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. 이게 바로 이단락의 주제가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아래쪽이 쭉 펼쳐진다. 한번 빠르게 볼게. 자, I prefer. 나는 나 자신을 어떤 가두고 싶어 합니다. confine. 이 얘기는 나 자신을 국한시키고 싶어 합니다. 뭐에? 다음에 어떤 생각 실험에다가 나 자신을 가두고 싶습니다. 국한시키고 싶습니다. 과연 어떤 생각 실험이냐? 자, 말 그대로 상상해봐라. 뭐를? 당신이 콘서트홀에 앉아서 그리고 당신의 좋아하는 교향곡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봐라. 그리고 당신의 좋아하는 그런 마디, 교향곡의 마디가 당신 귀에서 울려 퍼진다고, 그렇게 상상해봐라.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감동받는다고, 그 음악에 의해, 이거는 소대절이야. 뭐 할 정도로? 그것이 떨림을 보낼 정도로, 그 너의 척추를 따라서 떨림을 보낼 정도로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보라 이 얘기지. 자, 그리고 이제 한번 상상해봐라. It would be possible. 그것이 가능한지. 여기서 it은 가주어지. 예, for는 이제 의미상이죠. 뭐가 가능해? 누군가가 너에게 바로 이 순간에 whether your life has meaning, 너의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상해보라 이 얘기지. 그러니까 네가 교향곡을 네가 좋아하는 교향곡을 듣고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? 이렇게 묻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이 얘기야. 자, 나는 믿습니다. You would agree with me. 당신이 나와 동의할 것을 믿습니다. 자, 만약 뭐 하다면? 내가 선언한다면. 이 경우에 있어서 당신이 오직 하나의 답변을 줄 수 있다고. 그리고 그 답변은 would go something like 이와와 같은 걸 거라고. like 이하가 뭔데? It would have been worth it. 그것이 그럴 가치가 있었다는 것. 뭐가? 여기서 이 가주어다. to 이하가 진주어야. 뭐가? 바로 이 순간만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살 가치가 있었다는 것과 같은, 그치?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. 라고 내가 선언한다면 당신이 나에게 동의할 것이다 이 얘기야. 자,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?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당신이 동의할 거라고 내가 만약 선언한다면 어떻게 선언하느냐? 응?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지. 야, 이 순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. 와 같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.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얘기야. 내가 믿는다는 거야. 당신은 나한테 동의할 거라고. 내가 뭐라고 말하면? 자, 이 경우에 있어서 당신이 오직 하나의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 답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. 자,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오는 것이 그럴 가치가 있었다가 바로 답변일 거다. 이 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선언한다면 당신이 나에게 동의할 거라고 믿는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답변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. 답이 뭐야? 그지? 5번이지.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. 자, 답은 5번.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뭐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변형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. 이미 요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같으면 이제 그 빈칸 문제는 나올 수 있어. 그래서 만일 빈칸을 낸다 그러면 이런 부분 낼 수 있지 않겠나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다. 이런 부분, 오히려 이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이런 부분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이런 부분, 그냥 어떻게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가,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칸 나올 수 있지 않겠나. 하지만 난이도는 결코 세지 않다는 것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강 상번 요지 문제. 이 단락은 어떻게 되어 있다? 바로 처음에 첫 문장에서 먼저 이 단락이 뭐에 관한 얘기인지 던지고 있어.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다. 이랬어.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?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 말고 다른 거를 통해서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.
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게 어떤 애정어린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대. 여기서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지. 그런데 이 애정어린 인간이 어떤 의미냐? 이 단락에서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어리게 어딘가에 전념하는 거야. 뭐를 전념하느냐? 아름다운 것과 어떤 위대한 것과 선한 것에 전념을 한다는 거지.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. 바로 이게 3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. 그래 놓고 아래쪽에는 그 교향곡을 들을 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을 때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예시,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변형 문제 조심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? 우리가 그 빈칸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다. 이 부분. 아니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. 이런 부분. 이런 부분에 빈칸만 조심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